오늘 취미는과학 열차가 평소랑 좀 다릅니다. 여기 무슨 살롱인가요? 특별한 칸을 옮긴 것 같아요. 아니 왜 오늘 왜 벨루아천에다가 앞에 촛불이랑 그리고 누구세요? 아니 저기 여기 원래는 여기가 장홍재 교수님 자리인데 그렇죠. 장홍재 교수님이 지금 안 계시거든요. 네. 또 출장 갔습니까? 오늘 왜 없는지를 모르겠는데. 아니 뭐 어제 과음했나요? 가둬놓고 여기 오신 거 아니에요? 저 열차 뒷칸에. 정식으로 본인 소개를 좀 해주십시오. 네, 저는 분당병원에서 일하고 있는 응급의학과 전문의 곽경훈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저기 제로시가 편 때 우리 장홍재 교수님하고 그 우창윤 의사 선생님 네. 서로 그 토론을 열띠게 해가지고 쉽게 말해서 그 편이 대박이 났어요. 그렇죠. 굉장히 그 의사 선생님이 활약을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오늘 또 오신 분이 응급의학과니까 오늘 주제가 응급의학입니까? 제가 오늘 할 주제는 응급의학이 아니라 네. 연금술입니다. 연금술이요? 아니 저 죄송한데 제가 의사. 아니 지금 잠깐 면허증 좀 보여주세요. 분당에서 응급학과 선생님께서 갑자기 연금술 강철 연금술사 뭐 그거 말씀하시는 강체 거예요? 연금술사도 연관이 있습니다. 거기 연관이 있는 사람이 네. 나중에 나옵니다. 오늘. 제가 이제 의학의 역사에도 관심이 많고 네. 제가 그에 대한 책을 낸 적도 있거든요. 오늘은 이 의학의 역사에 대한 주제를 연금술과 함께 다뤄보려고 그렇게 나왔습니다. 아, 의학 역사를 연금술과 함께 다룬다. 연금술이 의학의 역사하고도 다를 수가 있는 건가요? 관련이 있나요?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요? 그는 중세시대 의사 개념을 보면 신학자, 철학자, 그리고 연금술사를 겸했습니다. 아, 의사가 같이 하는 게 직업이 구분돼 있지 않았어요. 그렇습니까? 그래서 오늘 세트가 이렇게 중세 중세시대. 분위기를 내는구나. 좋습니다. 근데 좀 근본적으로 예전에 학창 시절에 과학사 같은 걸 배울 때 연금술이 사실은 과학의 태동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고 배웠고 조금 저는 그게 뭐 주로 화학 쪽과 관련이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이제 물론 이게 단순히 의학의 역사가 아니라 과학의 역사와도 관련이 돼가지고 저보다 과학의 역사를 더 잘하는 분이 나오셔가지고 설명해 드릴 겁니다. 지금 들어오시나요? When you woke up on my photo in the jet, get the cavalry 자, 오페라 하시는 분인가요? 자, 저 반대편으로 가시면 돼요. 뭐예요, 이분? 아니, 저 옷은 뭐야? 그 어둠의 영화에서 봤던 그런 옷인데 저게 이제 약간 코스프레 하시는 분들이 애용하는 또 마스크잖아요. 그렇죠. 예. 자,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이거 과학 프로인데 왜? 안녕하세요. 아니, 지금 뭐 하시는 거야? 아니 진짜 이것 때문에 아까 계속 없었던 거예요? 네, 이 느슨해져 버린 이 취미는 과학의 긴장감을 주기 위해 초심으로 돌아온 화학자. 오늘은 연금술사 장홍재입니다. 긴장감을 덜어주려고 했다고 하는데 오자마자 너무 웃겨가지고 무슨 옷입니까 이게? 이게 그 예. 역병 의사라고 부르는 예. 그런 분들의 옷인데 아 그래요? 완전한 형태로 구하기는 좀 어렵고요. 제가 이걸 위해서 여기저기 발품을 팔아서 조합을 직접 했습니다. 다 산 거예요? 외국에서 삽니다. 다 사요? 아, 네. 팔아요? 네. 의사분들이 진짜 이런 옷을 입었습니까, 박 선생님? 저 이제 코스튬은 흑사병 시절. 실제 저런 옷을 입고 허브를 채워서 이 허브가 나쁜 공기를 막아줄 거다라고 생각하고 벼룩에 물려서 다 패스트 걸려 죽었죠. 그러니까 이게 약간 필터도 아닌 것인데 이걸 만들어 썼던 이유가 당시에는 그 미아스마 시오리라 그래서 그리스 때부터 시작해서 나쁜 냄새가 나면 이건 뭔가 죽거나 썩은 거고 이 냄새를 맡으면 병에 걸린다. 이런 생각이 있어서 이 코 속에다가 라벤더, 뭐 민트 이런 걸 넣어서 냄새를 막으려고 했어요. 그게 잘못된 게 공기 전염병이 아니라 패스트는 예. 벼룩에 쥐에 기생하는 벼룩에 물려서 되는 거거든요. 벼룩에 물려서 그러니까 그런 이제 건데. 벼룩에는 계속 물리면서 저렇게 입고 나는 괜찮을 거야 하다가 죽죠. 아니 근데 화학자잖아요. 아, 그렇죠. 화학자가 굳이 역병의사 옷을 입고 나온 이유가 뭡니까? 사실 우리가 과학이 됐건 뭐가 됐건 네. 그 발전했던 역사를 알아야 흐름을 알 수가 있는데 네. 명백한 거는 화학의 전신이 연금술이라고 부르는 학문이라는 것이고 네. 그 연금술의 발전 과정이나 시대에서 흑사병 시기가 굉장히 의미가 컸어요. 연금술이 없으면 화학이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예전에도 한번 얘기했죠. 원형과학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원형과학. 네. 화학이란 학문의 원형을 이루는 게 그거였다. 화학자의 입장에서 네. 화학은 연금술의
아들이 맞는 것 같아요. 화학은 연금술의 아들이 맞다. 네, 이제 연금술을 하면서 납으로 뭐 금을 만들겠다 실험도 하고 이런 다양한 물질을 실험하면서 예. 거기서 이제 화학이 발화됐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의학은 연금술의 아들은 아니다. 의학에 많은 영향을 미친 사람이 연금술사였던 거지. 의학은 연금술의 아들은 아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씀하신 거에 저 동의하는 게 이제 가끔씩 우리 최민행 과학의 물리학자분들 오시면 네. 결국 물리가 화학의 시작이자 모든 것이다 하시는데 뭐 우리가 혜택을 받은 적이 있던 것뿐이지 지금은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어떤 의도와 말씀이신지 저도 정확히 이해할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연금술. 파이팅 하실 줄 알았는데 예. 자, 아직 뭐 이제 연금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전이고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연금술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 모르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하면 그 연금의 금은 금을 만드는 거라고 보면 될까요? 네, 금의 금은 금이 맞아요. 황금이. 그러면 연금술은 이제 다시 돌아가면 떼돈 벌지 않을까요, 우리 둘이? 되면은 모르겠지만 이에요 거기서 내가 투자할게. 아, 우리 네. 둘이? 우리 둘이 예, 다시 이제 연금술을 제대로 한번 써가지고 진짜 금을 만드는 거예요, 이제. 이 확실히 연금술 하면 정확히 모르는 사람, 나같이 이제 만화만 본 사람들은 약간 뭔가 부정적인, 좀 뭔가 이렇게 미신하고 약간 그 잼뽕 해가지고 잼뽕. 미신하고 약간 믹스해가지고 많이 다루잖아요. 드라마든 만화든 해가지고 큰 단지에다가 물 끓이고 망토 쓰고 여기다가 이제 두꺼비 그다음에 뭐 버섯 나무 조각 버섯 그다음에 한번 휙 젓고 그다음에 뭐 무슨 식물 그런 거 뭐 동물들 뭐 사체 이런 거 떨어뜨려 가지고 해가지고 그 향을 딱 맡아가지고 누구한테 맡으면 그 사람이 나한테 넘어온다 라든지 그러면서 그 향수를 막 팔아 제끼고 뭐 그런 것들 나오잖아요. 약간 좀 뭔가 예전에 그냥 사기꾼들이 하던 게 아닌가. 네. 연금술사들은 대체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많이 오해하는 게 연금술은 다 사기다라고 보지만 자기 혼자서 실험을 하다가 자기가 죽는 일은 있는데 그래요? 네, 독을 만들어 뿌린다거나 한 건 아니었기 때문에 뭐 피해를 준 거는 거의 없었고요. 그러니까 당시에는 이 생각을 했어요. 금 속에는 영혼이 있다. 과거 연금술사들은 금이 있다면 금에 고귀한 영혼이 있을 거고 이거를 추출을 하면 된다. 그거를 납 같은 데 넣으면은 얘는 금으로 바뀔 거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연금술의 연은 뭔가 달군다. 정련한다 할 때 그 연이에요. 그러니까 뭔가를 금처럼 달구거나 바꿔내는 기술. 재련한다. 네, 거기 쓰는 재련한다. 연을 그대로 쓰고 재련한다. 있어요. 그래 금을 만드는 기술이다. 아니 근데 나 궁금한 게 금 말고 연금술로 금같이 귀한 것들을 만들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다이아몬드. 왜 그렇게 금을 만들려고 했었나요? 금이라는 게 먼저 어떻게 불렸냐면 신의 금속이라고 불렸어요. 신의 금속. 왜냐하면 지구상에 있는 이제까지 만들어지고 발견된 모든 원소 다 합하면 118개가 있어요. 잠시 존재했다가 사라지는 것도 포함한다면. 근데 그 모든 것 중에 금의 색깔, 그 선명한 노란색을 갖는 금속은 단 하나밖에 없어요. 금 하나밖에. 그 옛날 사람들이 보기에 이 색이 어디서 보이냐? 해가 떠오를 때 하늘에 노을진 색깔이 이거랑 똑같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신의 금속이다. 태양과 같은 힘이 있다. 옛날에는 모든 종교를 봐도 최고의 신이거나 아니면 고위 신은 꼭 태양신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이집트의 태양신 라라든지. 그러네요. 그것 때문에 금을 대단한 것으로 생각했었고 또 금은 영원히 변치를 않아요. 다른 금속은 녹슬잖아요. 태양의 보석이다. 태양의 광물이다. 금을. 그럼 연금술 언제 생겼냐? 이집트 때 생깁니다. 이집트면 진짜 오래전 아닙니까? 원래 처음에는 그런 학문보다는 장인이었어요. 아티산이라 불러 장인이어서 아티산이에요. 이 사람이 남겨둔 기술들이 파피루스에 있어요. 그리고 금속 그 인조 보석을 만들기 이런 것들 그때 이미 그 금이라던가 이런 보석에 대한 관심들이 되게 많았겠네. 엄청 많으니까 또 지금이랑 그 똑같죠. 이집트가 또 약간 뭐 투탕카멘 뭐 해가지고 그렇죠, 전부 다 그렇죠. 금색이잖아요. 막 네네. 다 하고 그죠? 근데 그 과정을 통해 가지고 연금술이 발전을 하고 네. 그러면서 이제 금을 추구를 하는데 금을 보는 관점이 분화가 된 거예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물질로서의 금. 그러니까 금은 분명히 굉장히 고귀하고 좋은 금속이니까 이것보다 가치가 낮은 납이든 철이든 이런 거를 금처럼 바꾸자라고 연구하는 사람들이 한 무더기가 있고 또 약학이나 이런 쪽 이야기처럼 내 몸이 늙고 병들고 이렇게 안 좋아진 거를 금처럼 우리 이상적인 것처럼 바꾸자라는 되돌리자. 그런 생명과 관련된 걸 영생. 하는 집단들.
아니, 꿈이 영생이시거든요. 요 두 가지를 사람들이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그 한쪽은 화학으로 발전하고 한쪽은 의학이나 약학 쪽으로. 약학으로 갔죠. 의학보다. 약학. 네. 영생 관련해서도 그 생제르맹이라는 옛날 사람 있잖아요. 생제르맹이요? 포르투갈계 유대인이고 연금술사였는데 루이 15세하고 루이 16세 시절에 난 사실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가 못 박힐 때 그 밑에 내가 봤다. 내가 직관했다. 우와. 내가 그때부터 산 사람이다고 얘기하면서 자기는 죽지 않고 예수 때부터 산 불로불사의 그러니까 영생을 이루었다 난. 야, 어떻게 그런 그러니까 뻥을 치지? 와. 죽었네. 그런데 이게 얼마나 웃기냐면 1789년도에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났을 때 사람들이 생제르맹 백작 봤다고 얘기해요. 그 전에 5년 전쯤이 죽었는데 이 사람이 워낙 죽었다고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잘한 거죠. 이렇게. 계속 그렇게 돌고 도는구나. 왜냐면 자기가 뿌려놓은 게 있으니까. 네. 어제 나는 영생이다. 이태원에 계신 것 같은데. 이 사람이 정말 똑똑하긴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전 세계적인 가스라이팅을 성공해서 나는 죽지 않는다를 먹어놓은 것처럼. 대단하네. 그러면 연금술사는 그때 당시 때 뭘 배우면 될 수가 있었습니까? 굉장히 많은 걸 해야 됐어요. 사실은 철학도 공부하고, 철학. 네, 그리고 신학도 공부를 해야 됐고요. 되게 똑똑해야겠네요. 네, 그리고 당연히 이제 연금술적인 것도 하고, 뭐 점성술도 하고, 점성술. 네, 온갖 거를 다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주가 돌아가는 것도 신의 섭리가 있을 거고 네. 그리고 세상 만물도 무슨 원리가 있을 것이고 그래서 그 원리를 깨닫게 되면 궁극적으로는 이제 물체를 변환시킬 수도 있고 영원히 살 수도 있다. 그렇게 되니까 이제 궁극적으로는 좀 유명한 의사라면 의사, 신학자, 철학자, 임금술도 하고 그리고 점성술은 당연히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이미 난 할 만큼 했고 어느 정도 반열에 오른 사람들이 이쪽에 고인물이죠. 아, 뭘 도전할까 하다가 아 진짜 불가능에 가까운 이런 걸 해보자 이런 생각하는 사람이 생길 수. 그러니까 만렙들이 했네요. 만렙들이. 되게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노스트라다무스라고. 예언가. 이상한 거 많이 만들어요. 사랑의 묘약 아까 말씀하신 거. 노스트라다무스 만들어요. 수컷 참새피 5방울 뭐 이런 거 넣어가지고 입술에 바르고 키스를 하면 사랑을 넘어오게 할 수 있다. 그때 좀 약간 그냥 좀 무료했나? 그게 돈이 되니까. 아, 그게 돈이 되니까. 놀랍게도 아이작 뉴턴도 네. 연금술사였습니다. 왜요? 되게 많은 분들이 아, 뉴턴이 연금 이런 옷을 입었다고요? 이게 이건 아니고. 옷을 입어야 하는 거는 아니지만 연금술사요? 네, 뉴턴도 직접 가마솥 같은 데다가 네. 여러 가지 금속들을 녹이면서 네. 연금술이라든지 아니면은 점성술이라든지 그리고 물리학적인 여러 가지 기초 과학적인 지식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되게 연금술에 엄청나게 심취해 있던 과학자 중에 한 명이 바로 뉴턴이었어요. 당시에는 그 뉴턴도 이 생각을 했어요. 금속에는 영혼이 있다. 그래서 다이애나의 나무라는 실험을 해요, 뉴턴이. 은이랑 그 수은을 섞은 거를 질산 용액에 넣으면 나무처럼 자라나요. 뾰족뾰족하게. 이걸 보고 봐라, 금속도 영혼이 있다. 1600년대 후반부터 물리학을 너무 잘했잖아요. 그러니까 우주의 모든 이 물리적인 것은 수학과 계산과 이런 걸로 된다고 봤어요. 그럼 화학적 반응 역시 이거를 지배하는 법칙과 수학적인 원리가 있을 거다 생각하고 그거를 밝히고 싶어서 뛰어들었다가 계속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뉴턴이 한 말 중에 되게 유명한 말이 뭐냐면 자연은 신의 암호로 되어 있으며 이 암호를 푸는 열쇠는 연금술이다. 아, 뉴턴 제대로 빠졌네. 네, 그 정도까지 말을 거의 했었어요. 종교급인데요. 뉴턴이 그렇게 말했다고요? 네, 네. 그러니까 그 똑똑한 사람이 그 당시에는 근데 연금술이 진정으로 과학자들한테는 너무나 매력적인 학문이었던 거죠. 그만큼. 뭐 물질이 됐던 생명이 됐던 가치가 낮은 것을 더 가치가 높은 걸로 바꾸려고 하는 노력이었잖아요. 연금술이라고 하는 게 실제로 굉장히 진지하게 그걸 탐구했던 학자들이 많잖아요. 많죠. 근데 왜 그럴 수 있다고 그렇게 그 뭐라고 해야 신념이 어디서 왔을까요? 그러니까 연금술사들에 대한 흐름을 잠깐 이야기를 한다면 네. 결국에 처음부터 갑자기 금 만들어야지라고 나오진 않았을 거예요. 그렇겠죠. 탈레스에서부터 시작이 돼 철학이. 탈레스는 세상은 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처음 이야기를 합니다. 물로. 네. 왜냐하면 이때 봤을 때 인간이 살아가면서 볼 수 있는 모든 물질 중에 고체, 액체, 기체라는 걸 다 볼 수 있는 건 물밖에 없어요. 겨울에는 얼음이 있고 그리고 놔두면 증발하고 평소에 물이 있고 너무 신기한 거예요. 상태를 막 바꾸네. 이전까지는 모든 거는 신이 창조한 거다. 여기서부터 이제 바뀐 거예요. 세상은 물질로 이루어져 있고 이걸 구성한 요소가 있다로 신학으로부터 이제 물질 관련된 쪽으로 관심이 온 거예요. 넘어갔구나. 네, 그래서 이제 하나씩 자기 관심 있는 걸 말하다가
아리스토텔레스가 무슨 말을 했냐면 나무를 갖다 놓고 이 나무는 불과 물과 흙과 공기라는 4개 원소로 만들어진 거다. 불, 물, 공기, 흙. 이렇게 4가지입니다. 그때는 이제 이게 가장 중요했다. 네. 근데 당시 사람들 입장에 들으면 혹한 거죠. 아니, 혹하죠. 혹한가? 하긴 이거 포장을 잘하면 또 확 갈 수 있으니까. 불에 던지면 더 활발 계속 타오르잖아요, 나무니까. 갇혀있던 불의 원소가 나오고 있는 거다. 뜨거운 연기랑 막 올라가니까 이거는 공기의 원소가 나오는 거고 타고 남은 가볍고 남겨도 더 이상 안 탄 쟤는 이거 흙의 원소다. 그리고 가열하다 보면 흘러내린 역청이라는 끈적한 이거는 물의 원소 갇힌 게 나오는 거다. 봐라, 이 4가지로 세상 모든 게 돼 있다. 그럼 이 4개가 어떻게 관여할 거냐? 그게 엠페도클라스라는 분이 사랑과 미움이라는 것이 이 모든 걸 관리한다. 철학자요? 네. 불과 물이 붙으면 그건 사랑이에요? 아니면 싸움이에요? 이별이에요? 우선 붙으면 사랑이에요. 붙으면 사랑이에요? 붙어있던 게 떨어지게 되면 미움인 거. 다시 분해가 된다고 보는 거예요. 우리가 많이 말했던 인력과 청력, N극과 S극처럼 서로 끌어오거나 밀어지거나를 사랑과 미움이라 말한 거예요. 원소들이 결합할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이 과정 위에 모든 게 생긴다. 이 과정을 통해 가지고 거듭돼서 온 거고 언제까지 믿은 겁니까? 이런 이야기. 굉장히 오래 믿었어요. 대충 뭐 몇백 년이에요? 거의 한 1600년 이상을 이 이론에 휘말려서 1600년? 사원소에. 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의 망령이라고 불리기도 해요. 근데 화학이 만들어질 그 시기까지도 계속 예. 모두가 믿었어요. 그럼 1600년이면 우리가 뭐 이거 가늠할 수도 없을 만큼 그러니까요. 어마어마한 시간을 사람들이 계속 그 생각을 하면서 거의 뭐 17세기 네. 넘어까지도 사원소. 불, 물, 공기, 흙. 네. 이것으로 세상이 구성되어 있다. 믿은 거 아닙니까? 이게 아리스토텔레스 아리스토텔레스가 텔레스 완성을 했다라 볼 수 있고 당시는 중세에는 기독교 영향이 강할 때였으니까 그때 신학의 기본이 아리스토텔레스주의였으니까 사원소설의 힘이 엄청 강했을 수밖에 없겠네요. 사원소설에 대한 얘기를 했고 이제 의학 쪽은 이제 그쪽으로 가나요? 네, 그렇죠. 말씀해 이제 주세요. 의학도 똑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사원소로 설명하는 걸 무조건 의학은 4개 해야 돼요? 4개.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슷하게 이제 갈레노스라고 고대 그리스 시대에 되게 유명한 의사가 있는데 이 사람 어떻게 생각했냐면 인체가 혈액, 점액, 황담, 흑담 이렇게 4개의 체액으로 구성된다고 생각했어요. 일단 혈액. 혈액. 그리고 또 이렇게 상처 진물 나을 때 같은 보면 거. 진물 같은 거 네. 이제 그런 거 보니까 아유 이건 뭐 점액으로 하면 되겠다. 그다음에 사람은 간 옆에 쓸개가 있으니까 쓸개에서 뭔가 새까만 물질이 나오니까 담즙. 그런데 이 담즙도 흑담, 황담 이렇게 해서 이제 4개 된 거예요. 사람 몸에 이런 4가지 체액이 있고 모든 질환은 이 체액의 불균형으로 만들어진다고 생각했거든요. 모든 것들이 균형을 이뤄야 되는데 그 균형이 깨지면 병이 생긴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진짜 쉽게 말해서 입만 터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뭔가 좀 보여줘야겠다. 쇼를 해야 되겠다 싶으면 네. 이제 비장의 카드를 꺼내죠. 뭐예요? 사혈요법. 사혈요법이요. 피 뽑는 거예요. 아. 근데 피를 뽑아가지고 네. 실제로 효과를 본 사람도 있었을까요? 없죠. 그러니까 단호하시네요. 사혈요법을 해서 살 수는 있어요. 원래 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요. 그게 불과 몇 년 전? 그게 한 500년 500년 정도. 500년 전. 와, 불과 진짜. 500년 전에 사원소설 사채액설 때문에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대혼돈의 시대를 살았구나. 제명에 못 살았다. 그렇게 정말 억울하게 정말 가슴 아프게 돌아가신 분들이 지금 이 근처에 암흑물질로 지난주에 얘기했던 암흑물질로 다 자리 잡아서 그건 진짜 암흑인데. 암흑물질로 자리 잡아서 우리 과학의 발전, 의학의 발전, 화학의 발전을 눈여겨보고 있을 겁니다. 예. 이제 금 만들기로 다시 이제 돌아가자고요. 요즘에 금 한 돈에 70만 원 정도 합니다. 너무 올랐어요. 네. 금 만들 수 있을까요? 어떻게? 금을 제가 이제 금을 하나 가져왔어요. 금이요? 요게 네. 뭐예요? 1g이에요, 골드바. 요거 하나가 한 16만 원 정도 해요. 그렇겠죠. 1g이면. 근데 우리가 금을 만들 수 있냐라는 질문을 저도 학생들을 만나면 많이 들어요. 이 바꿀 말을 수가 있습니까? 있죠. 왜냐하면 거기서 양성자를 3개만 떼내면 금으로 바뀌어요. 그때 말씀하셨지. 맞아, 예전에. 근데 안 하는 이유가 있죠. 그걸 띄는데 보통 막 58 메가 일렉트론 볼트라는 에너지가 필요한데 단위가 낯설지만 이걸 바꾸면 요만한 거 하나를 만들려면 TNT 7만 톤을 터뜨릴 정도 에너지가 우선 필요해요. 그게 전기값이 더 들어가네. 이걸 하려면
가속기 연구소. 우리가 뭐 암흑물질 연구하거나 하는 가속기 연구소를 가동을 시켜야 되는데 보통 1시간에 한 1만 불 정도예요. 제가 찾아보니까 빌리는데 그거를 한 100년 이상은 해야 돼요. 끝없이. 그럼 요만한 게 생겨요. 문제는 뭐냐? 이건 우리가 아는 금이잖아요. 금도 동위원소라는 게 있어요. 그래요? 안정한 금이 있고 놔두면 붕괴하는 금이 있는데 그렇게 만들어지는 금의 99%는 붕괴하고 1%만 남아요. 그러면 금이 더 귀하네. 만들 수 없어요. 만들 수 이론상. 없어요? 네, 만들 수만 있을 뿐이지 인간이 쓸 수 있을 정도로 만드는 미래는 없어요. 차라리 지구 깊이까지 파내려가는 게 더 싸게 될 수 있는. 그러면은 24K는 좀 그렇고 10K는 어때요? 그건 우선 24K가 있으면 딴 거랑 섞어서 텐을 만들면 되는 거라.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10K는 조금 원본이 덜 있어요. 들어가지 않아요? 10K. 그래도 안 되죠. 우리가 그래요? 일단 상식적으로 쓸 수 있는 에너지와 돈으로는 불가능한. 그래, 근데 금은 이렇게 금을 못 만드는 걸 연금술도 알았을 텐데 금을 만들어야 돈을 좀 벌었을 거 아닙니까? 그럼 그들은 대체 뭘 먹고 살았습니까? 당시 연금술사들이 할 수 있는 거 생각해봤자 두세 가지밖에 없어요. 뭐예요? 첫 번째는 어쨌든 물질과 약초나 이런 거에 대한 아는 게 있으니까 동네 약재상처럼 그냥 처방해주는. 단순히 어떤 증상이 있을 때 뭘 먹으면 괜찮다 이런 건 우리도 민간적으로 알잖아요. 약국 가는 것처럼. 네, 그런 식으로 약간 민간요법. 한약방처럼 약방. 이런 걸 한다거나 네. 아니면 자기가 연구한 내용을 글로 책으로 만들어서 판매를 합니다. 음. 근데 사는 사람은 일반인이 살 리가 없죠. 동료, 다른 연금술사들이 사가는 거예요. 우리가 논문 내면 이 논문 구독하려고 돈 내는 것처럼 똑같은 일이 서로 그때 있던 도와주게.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하면은 내가 죽어라 연구해갖고 돈 들이고 시간 들이고 한 거를 이 사람이 한 번 읽어서 다 이해해버리면 내가 손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비밀스럽게 암호를 쓰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상징을 제일 많이 사용해요. 연금술 기호라는 게 또 있지 않습니까? 기호도 있고 도식도 있고 되게 많죠. 다 알아요? 그럴 리가요. 그럴 리가요. 다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마스크할 수가 하는데. 저는 몇 개 아는 게 예. 왜 우리 그런 책 있었잖아요. 예.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그게 왜 나왔냐면은 네. 여자, 남자 그 기호 쓰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쓰고 그다음에 이렇게 쓰는 거 있잖아요. 그 기호가 금성 기호고 화성 기호예요. 아 진짜로요? 인간이 과거에 눈으로 볼 수 있는 천체가 딱 7개였어요. 네. 태양과 달, 그리고 수성부터 토성까지. 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인간이 사용하던 금속도 대표적인 게 딱 7개였어요. 이걸 짝을 짓는 거예요. 태양은 금이야, 달은 은이야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매칭을 시키다 보니까 상징하는 게 습관이 남기도 했고 짝 짓는 거를 되게 좋아했는 그때. 그리고 상징만으로 불가능해지니까 색을 넣어요. 색이요? 네, 색깔을 의미를 부여를 해요. 노란색은 황이고 빨간색은 불이기 때문에 산소고 이런 식으로 이거 지금도 계속 색을 부여를 많이 해요. 색으로 이제 그냥 뭐 색을 같이 구분하는 거예요? 색깔과 상징으로 매칭을 시켜요. 여기 영향을 받은 게 뉴턴이었어요. 뉴턴이 빛이 빨주노초 파남보로 되어 있다는 네. 걸 발견을 해요. 프리즘으로. 프리즘으로. 근데 생각해 보면 파란색이랑 남색은 사실 구분이 잘 안 돼요. 무지개를 그려놓고 봐도. 왜냐하면 원래는 6개라고 많이 말하는데 뉴턴이 연금술사였고 이때 행성도 7개, 금속도 7개, 연금술의 작업도 7개, 이 7이라는 숫자에 집착을 해온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징을 많이 썼기 때문에 중세에는 수비학이라고 그 글자의 상징을 부여한 학문이 따로 있거든요. 그게 7 같으면 완전수예요. 요일도 7가지고 아, 맞네. 그래서 제7계명 뭐 7 많이 칠을 나오잖아요. 좋아해. 행운을 숫자 13이면 칠. 재수 없는 거고. 뉴턴도 이건 7개여야만 해 해서 남색을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그 이후에 우리가 무지개 색은 7개라고 알게 된 거잖아요. 사실은 뉴턴이 그거를 정한 거거든요. 7개여야 자기 기준에는 밸런스가 맞는다. 그거는 알았는데 그게 연금술과 또 관련된 건 몰랐네. 그러니까 뉴턴이 처음으로 그거를 7가지 색으로 7가지 규정했어요. 색으로 규정한 사람이 뉴턴이에요? 네. 와. 대단합니다. 연금술 하면서 진짜 다른 분들 또 사이드 스토리를 또 들으니까 너무 재밌네요. 연금술 관련해 가지고 뭐 그림 같은 거 좀 뭐 네. 해석을 해주신다고. 그래요? 네, 제가 뭐 대표적으로 하나를 가져온 게 네. 그 바실 발렌타인이라는 연금술사가 있었어요. 이분이 12개의 열쇠라는 목판을 남기는데 네. 이게 말이 열쇠지 일종의 작업이에요. 이게 그중에 9번째 열쇠만 가져왔거든요. 이게 상징하는 바는 요건 정확히 납을 금으로 바꾸는 과정이에요. 납을 여기서 까만색이 금으로 납이고 네. 붉은색이 금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연금술이 이집트에 생겼댔잖아요. 이집트 하면 유명한 게 뭐예요? 미라잖아요. 미라를 만드는 과정을 보면 죽은 다음에 사체를 처리하면 먼저 시꺼멓게 바뀌어요. 그 다음에 붕대로 감잖아요. 붕대는 하얀색이에요.
그다음에 스카라베라 그래가지고 장식구 같은 거로 막 하거든요. 벌레. 노란색 장식구를 막 하고 마지막에 붉은색으로 그걸 칠해요. 그래서 이때 생각했을 때는 죽음으로부터 영생으로 가는 과정이 검은색, 흰색, 노란색, 빨간색을 거쳐간다. 그때도 색으로 이렇게 갔구나. 이거를 계속 추구를 하고 연금술사도 그래서 색깔이 바뀌는 걸 보고 내가 지금 성공하고 있어, 실패하고 있어 이런 생각 계속했어요. 근데 여기서도 이 새 네 마리가 이제 까마귀가 까만색이고 네. 백조는 흰색이고 공작은 되게 다양한 색이거나 이런 색이고 독수리는 붉은색으로 그려놓은 거예요. 검은색, 흰색, 노란색, 빨간색을 거쳐간다. 이 세 개 과정이 연금술의 변환 과정이에요. 이게 약간 저기 도식인 거예요, 그러면? 네, 도식이죠. 도식인데 그럼 우리는 모르잖아요. 근데 이거 연금하시는 분들끼리는 연금하시는 분들. 저 연금하시는 분들 연금자들께서는 이걸 아셨나요, 다들 서로? 알았겠죠. 알았어요. 이게 굉장히 유명한 문헌이에요, 이게. 네. 근데 이걸 본다고 지금 제 설명을 들어도 과연 할 수 있는 게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맞아요. 너무 추상적이니까. 이게 당시 연금술의 실체인 거죠. 실제로 보여줄 수는 없고 추상적인 걸로만 하니까. 이게 그러면 어떻게 보면 과학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유사과학 쪽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유사과학은 진짜 과학이 아닌 거를 과학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연금술사는 자기를 과학이라 한 적이 없어요. 과학이 태어나기 이게 과학이 전에 그때 전이라. 과학이 없었잖아요. 과학. 그냥 과거의 학문일 뿐이지 이건 뭐 그런 건 아니고 참 연금술은 되게 좀 이렇게 뭔가 그때 당시 때는 진짜 좀 혼탁했다. 되게 이상한 시도를 많이 해요. 그래서 그 원소 중에 인이라는 인을 분리해낸 사람이 그 헤니 브란트라는 독일의 연금술사였는데 이 사람이 굉장히 지저분한 과정을 통해 인을 만들긴 해요. 소변을 5,700리터를 모아요. 집 지하실에다가. 몇 년도예요? 이게 1500년대입니다. 1500년대 5.7톤이요? 네, 5,700리터를 모아서 5,700 삭혀요. 리터? 삭힘 냄새 나겠죠. 이걸 계속 끓입니다. 왜? 끓여서 졸여가지고 그 핵심 엑기스를 뽑아내려고. 거기서 못 뽑았어요, 그래서. 계속 뽑으니까 인이 얻어진 거예요. 인이 불빛이 살짝 나는 물질인데 그리고 이걸 먹기까지. 자기랑 동네 사람들 소변 졸여 만든 거를 먹기도 하고 다른 연구사에 와가지고 야 그거 뭐야? 나 좀 줘 해가지고 받아가고 오줌을? 이 기술이 넘어가서 간 게 이제 후기 화학자 뭐 이런 사람이 로버트 보일 이런 사람들도 이 오줌 만드는 거 찾아가서 만들고 아, 진짜 대단하게. 이 호기심과 그 실험에 대한 욕구가 예전에 엄청났네요, 진짜. 우리가 지금 보기에는 좀 허황된 목표일 수 있지만 값싼 광석을 금으로 만든다거나 하는 허황된 목표일 수 있지만 그 허황된 목표를 정말 진지하게 추구하는 과정에서 우리 현대 과학에 필요한 여러 가지 지식과 기술이 나왔다는 연금술의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가치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허황됐다고 꼭 나쁘다고 볼 수는 또 없잖아요. 그렇죠. 정말 끄는 거니까. 굉장히 끄는 거니까. 큰 발견이 이어지기도 하니까 계속해서 그런 허황된 걸 쫓던 사람들이죠. 요즘의 과학에서는 저희가 실험하고 관찰해서 그렇죠. 경험적으로 입증하는 게 많잖아요. 네네. 근데 그 당시에는 그런 기술이 발달 안 하니까 어. 다 머릿속으로 계속 사고실험만 했는데 그 연금술을 싫어한다고 말씀드린 그때 제일 큰 당시에. 이유가 이 머리로 사변적으로 계속 이런 걸 하는 거잖아요. 요새야말로 하면 엄청 말주변이 좋은 사기꾼이죠. 왜 연금술을 무시를 하는 거죠? 아니 이쪽은 연금술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아버지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의학도 어쨌건 연금술의 힘을 빌려 썼으면서 쉽게 말하면 이거 대출을 하고 대출을 안 갚는 거잖아요. 안 받았다 그러네. 안 받았다고 저희는 그러네. 대출 안 받았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희가 대출 받았다고 착각해서 네. 계속 저희한테 돈을 내라고 하니까 빨리 관계를 청산해야 돼요. 어려울 때 등록금을 내주고 그러니까 밥을 사주고 우리 아버지가 했는데. 아닌데 계속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니까. 아 그렇게 아예 선을 긋는구나. 네. 이제 현대의학은 연금술하고 이제 관계를 정리하고 철학적인 개념에서 벗어나서 발전했거든요. 그럼 의사면 그 의학 수준은 어디까지 인체를 어느 정도 꿰고 있었던 수준이었을까요 그때? 아니 인체는 전혀 안 깨고 있죠. 인체를 그럼 무슨 의학의 그러니까 인체도 안 깨고 있는데? 인체를 못 깨니까 네. 인체를 못 깨잖아요. 아. 모르잖아요. 지금 어떻게 해부도 안 되는지 되고. 해부도 안 되고 세균이 있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이런 걸 사고관계 추론한 걸로 진짜 기가 막히게 모든 질병을 다 설명할 수 있어요. 진단도 다 할 수 있어요. 아, 이 화술이- 뭐를 가지고요? 체액설이죠. 체액설. 중세 시대 의사는 어떻게 치료하냐면 혈액을 많다해야 되나 점액이 부족하다 해야 되나 하면서 환자의 행색을 보는 거예요. 행색을 보니까 돈이 좀 없을 것 같다. 그러면 이제 그냥 대충 저를 가르치면서 아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혈액이 좀 너무 많은 것 같으니까 밥 먹을 때 진흙 먹어 뭐 이런 식으로 그냥 하고 근데 말도 안 돼. 여기 보니까 좀 있어 보여. 유명한 연예인이고 하니까 네. 그러면 혈액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 루비를 좀 갈아서 먹으면 루비? 루비. 진짜 그런 처방이 있었어요 그때? 네. 그 보석 부자 오면 보석 깔아 먹이고. 그리고 이제 무슨 보석을 갈아 먹여? 그 그래야 돈이 돈을 되죠. 많이 돈, 벌수 돈을 있잖아요. 버니까. 그거 부자금 나면 어떡하려고요? 어차피 죽어요. 어차피 중세 시대 때는 이제 죽음이 아주 가까이 있었고 옛날에는 약이 없었기 때문에 중세나 르네상스 시대에 의사를 찾는다는 건 그 신부님 부르는 것 같아요. 종부성사 하려고 죽기 전에 그냥 한번 불러보자는데 되게 부르면 확실히 죽습니다. 의사를 부르면. 예를 들어 중세 시대 때 여기 상처나면은 어떻게 했냐면 네. 치료가 짐승 똥 바르고 붕대로 묶는 거였거든요. 아, 진짜? 이렇게 되면 상처 감염돼가지고 폐혈증에 걸려 죽습니다. 정말 사람들을 너무 많이 죽였다. 사체 핵설. 깨진 게 언제니까 이거 완전 잘못됐어. 그 이야기가 바뀌는 게 흑사병 때부터. 아, 바뀌어요. 그렇지. 네. 마을에서 잘 살다가 갑자기 사람들이 죽어나가요. 이거는 신의 벌이다라고밖에 생각할 수가 없던 거예요. 역병이라도 생각 안 하고? 그렇죠. 역병인데 역병이 왜 도냐? 그러니까 3년 만에 인구가 3분의 1 죽었으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죽으니까 이제 체액설로 아무리 설명을 잘해도 안 먹히지. 안 먹히고 네. 그리고 교회도 그럼 뭔가 분명히 뭔가를 잘못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죽지 않겠느냐 생각하죠. 우리 마을에 평화롭던 마을에 왜 역병이 도냐? 벌 받았구나. 분명 누군가 신의 뜻을 저버린 사람이 우리 중에 있다. 와, 근데 그 당시 연금술사들 모양새를 보면 집에서 실험만 하고 의문의 연기나 냄새가 풍기고 잘 나오지도 않고 막 후드 쓰고 다니고 분명 저놈 악마 추종자다. 나 안 그래도 그렇게 의심받을 거라 생각했어. 맞아요. 들어올 때부터. 그렇지. 그러니까 다 숨기기 시작하고 문헌 상징으로 그때 마녀 사냥이 많았잖아요. 그래요. 여자는 마녀, 남자는 마술사. 엄청 많이 죽어요. 이단으로 막 말하기도 하고. 그러면은 우리가 말하는 흔히 말하는 연금술에서 그럼 화학으로 넘어가는 그 시기는 언제쯤 되는 거예요? 시기가 이제 17세기부터 서서히 되는데 그 우리가 보통 뭐 음악의 아버지 바흐막 이렇게 말하잖아요. 화학은 유일하게 아빠가 셋이는 학문이거든요. 진짜요? 첫 번째 아버지가 로버트 보일이라는 로버트 화학자예요. 보일. 네. 보일의 법칙. 네, 맞아요. 보일. 기체. 오일 샤를의 보일 샤를의 법칙에 법칙. 근데 이분이 화학의 첫 번째 아버지라고 아기 불려요. 아버지. 근데 화학을 만들었다, 체계를 만들었다 하지만 원래 직업은 연금술사긴 했어요. 아직도 보일의 법칙에 보일이 네, 연금술사예요. 과학자가 아니라 아, 근데 연금술사였어요. 놀랍지 않아요. 뉴턴도 연금술사였다니까요. 뉴턴이랑 동료, 같은 시대. 그 동시대였어요. 네, 보일이? 동시대예요. 라이프니츠랑 친구였고 막 이렇게. 아. 그래서 그분이 이제 체계를 만드는데 그 체계니 뭐니 되게 복잡하지만 뭘 했냐? 원소라는 걸 처음으로 제대로 말해요. 사원소가 아니라 모든 물질은 나누면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기본적인 요소가 있다. 이거를 원소라고 부르겠다를 말한 게 보일이에요. 네. 여기서 모든 게 시작해요. 화학이 제일 중요한 개념이네요. 네, 그래서 첫 번째 아버지라고 우리 부르는 거죠. 이전의 연금술사는 약간의 그 사자 이런 느낌. 실험은 하는데 그렇지. 그냥 사고로 하거나 해보거나 이걸 하고 끝이었어요. 근데 보일부터는 이 모든 것은 기록을 하고 분석을 하고 남들에게 공개를 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었어요. 연금술 실험은 했지만 그때 했던 모든 것들을 다 기록해가지고 상세하게 하는 거예요. 온도는 어땠고 오늘 날씨는 어땠고 이런 것들을. 기존의 연금술사들은 우리가 암호를 쓴다든지 아까 기호를 쓴다든지 상징을 쓴다든지 다 숨겼잖아요. 근데 그때부터는 보일은 연금술사이기는 하지만 자신이 했던 모든 것들을 대중이든 누구든 알리는 네, 거예요. 우리가 아는 과학의 형태로 이제 만들기 시작한 첫 시도를 한 거고 두 번째 아버지는요? 두 번째가 라부아지에. 라부아지에. 라부아제? 네, 라부아지에가 이제 프랑스에서 가장 당시 똑똑했던 화학자인데 우리가 아는 모든 화학 용어 이런 걸 다 만들어요. 물론 완벽하진 않았어요. 원소 정리하는데 빛이랑 열도 원소로 생각했어요. 이분. 라부아제가 라부아지라는 분. 보일과 라부아제 두 명 중에 누가 더 아버지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라부아지에가 아버지 생각. 왜요? 라부아지에는 우선 우리가 그 의학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연금술과의 고리를 끊어내는 데 성공한 인물이라고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모든 걸 체계화를 시켰어요. 근데 연금술은 이 어느 한 지역에서 생겼다고 볼 수가 없어요. 유럽에선 연금술이 있고 이집트에 됐다 하지만 동양도 연단술이란 게 있었어요. 오행, 음양오행으로 해서 불로장생의 약을 만들겠다. 인도에도 있었어요. 그런 게. 다 있으니까 부르는 말이 다 다른 거예요. 예를 들어 알코올이라는 물질도 동네마다 부르는 게 다 달랐는데 이 용어를 처음으로 하나로 만든 거예요. 화학은 이런 용어로 이 물질, 소금은 염화, 나트륨이야라고 정한 게 그런 라부아제가. 네. 라부아제도 알케미스트였습니까? 그분은 화학자였어요. 그분은 그 연금술사들이 이제
금은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화학으로 이제 넘어가게 된 게 라부아지 때문에. 금은 포기한 지 오래됐죠. 금 포기하고 라부아지로 인해 가지고 화학 쪽에서 2차 성징이 이제 그때 시작이죠. 네, 2차도 아니라 그냥 그때 그냥 시작된 거예요. 그냥 1차. 새로운 뉴본 어게인. 네, 맞아요. 뉴본. 그때 생겨요. 야, 그렇게 생겨가지고. 화학으로 들어가는 문을 찾으신 분이 보일이고 네. 그 문을 닫고 화학으로 넘어가신 분이 라부아지에. 그러면 끝 아니에요? 세 번째 세 번째 이제 현대화학 쪽으로 가는 현대화학 베르셀리우스라는 분인데 베르셀리우스. 네, 이분은 원소 찾고 뭐 촉매, 고무 튜브 이런 것들 다 용어도 만들고 물질을 만들어서 우리가 실험실에서 지금 하는 연구 같은 거를 다 세팅을 한. 그 이후에는 이제 우리가 아는 화학이 딱 완성이 되는 거죠. 그 아버지들이 되게 좀 괜찮네요. 1대 아버지, 2대 아버지가 다들 영향을 급속도로 많이 끼쳤네. 네, 그리고 근데 이제 꼭 하나만 꼽으라면 라부아지에가 라부아제. 보통은. 네. 라부아제 결정적으로 그냥 완전히 진짜 새로운 판을 깔았다. 네. 라부아제가. 그러면 이제 그 새 아버지가 끝입니까? 아버지는 끝이죠. 저도 다 올라가 본 적이 있어요. 저한테서 10번 올라가면 라부아지가. 진짜로요? 라부아제 제자네요, 사실. 근데 원래 모든 화학자가 그럴 텐데 도대체 얼마나 간격이 있을까 봤더니 딱 올라가니까 10칸 가면 계셔요. 저희 난 화학은 해봐야겠다. 이게 있어요. 저희 케미스트리 트리라고 모든 화학자의 개통도를 전 세계적으로 만들어 놓은 사이트가 있어요. 저희도 있어요. 네. 그거 찾아가면 재밌어요. 우리 그러면 곽 선생님, 의학 쪽에서는 이게 라부아제가 지금 아버지라고 하시잖아요. 우리 장재 교수님의 아버지가 라부아제. 의학 쪽에서는 나의 아버지 있으실까요? 사람들이 체액설에 불만, 야 이게 안 맞는 것 같다고 네. 다들 생각은 하지만 공개적으로 대가의 가르침을 부정하는 건 되게 어렵거든요. 근데 이제 뭔가 붕괴되기 시작한 시점에 이제 이걸 대놓고 반박하는 사람이 한 명 나타나거든요. 갈레노스하고 그런 이분 씨나 히포크라테스 이런 체액설을 주장한 책을 불태웁니다. 공개적으로. 누구예요? 전 너무 지금 이 빌드업을 사람은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누구예요 도대체? 당대 최고의 반항적인 의사이자 당대 가장 권위 있고 뛰어난 연금술사였던 필리푸스 아울레올루스 테오프라스투스 봄바스투스 네? 폰 호에남입니다. 진짜 그렇게 플레임이에요? 무슨 플레임입니다. 로마 황제 이름 같은 줄임말 없어요. 줄임말 없어요. 필립스. 있습니다. 그 르네상스 시대 지식인들이 너무 이름이 길어가지고 너무 길어. 그 자기 별명을 라틴어로 만듭니다. 아. 그래서 이 별명으로 굉장히 유명한데 뭡니까? 파라셀수스입니다. 파라셀수스. 파라셀수스라는 사람이 이제 이 사체액설 이거 잘못됐다. 이거 다 버려야 된다. 새로 써야 된다라면서 책을 불태워버리고. 네. 그러면서 이제 시작이 된 거죠, 완전히. 네, 시작이 됐죠. 히포크라테스는 우리 아버지 아니에요. 왜요? 그러니까 히포크라테스 이름도 멋있고 윤리 선언이니까 나는 그분 얘기할 줄 그냥 알았더니. 철학적이고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지. 예. 히포크라테스 체액설로 산재 치료하면 죽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 아버지를 굳이 따지자면 파라셀수스. 파라셀수스일 가능성이 높죠. 몇 대 손 같습니까? 몇 대 제자? 저요? 예. 뭐 일단 저는 유럽 사람이 아니니까 한 13대죠? 뭐 의붓 아들의 13 이렇게 넘어가야지. 사돈의 8촌의 뭐 13대 제자 정도 네, 되면 13대 제자 정도 예. 되겠죠. 그리고 네. 아까 전에 제가 거기 이 사람 봄바스투스 폰 호헨하임이 자기 성이거든요. 예, 예. 근데 호헨하임이라는 그 성 강철의 연금술사에 되게 뛰어난 연금술사 중에 호헨하임 경이라고 나옵니다. 호헨하임, 네, 호헨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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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호헨하임이 바로 이 파라셀수스를 가리키는. 그래서 온갖 그런 오컬트 영화라 단골 손님. 근데 기존의 이론을 배격을 하려면 자기가 새로운 이론을 들고 나와야 되잖아요. 네. 파라셀수스도 그런 뭔가 실험적인 증거나 새로운 비전이 있었던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파라셀수스가 현대의학의 아버지로 불리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직접 관찰한 걸 믿어라. 파라셀수스는 체액설을 부정했기 때문에 사혈보 굉장히 싫어했어요. 피 안 뽑았어요. 피를 왜 뽑냐? 쓸데없다. 얘가 아까 전에 중세 시대는 상처나면 똥 발랐거든요. 짐승에 똥을 발랐는데 파라셀수스는 똥을 발라보니까 더 빨리 죽더라. 그래서 이걸 그냥 깨끗한 물로 씻고 붕대도 안 감고 가만히 놔두면- 방치해 보니까 더 잘 살더라. 딱정이가 붙더라. 그래서 방치했거든요. 이게 현대 의학은 직접 관찰하고 실험해서 증거가 나오고 통계적으로 유의해야 되거든요. 맞죠. 근데 이제 그걸 최초로 시작한 사람이 파라셀수스죠. 파라셀수스 덕분에 그러면 의학의 대혁명이 일어났다? 라고 보면 됩니까? 그건 뭐 그렇게 대변화. 그렇게까지 하면 과장이고 의학의 그러니까 2차 성징. 2차 성징. 2차 성징이라기보다는 예, 이제 2차죠. 2라운드. 아니요 태어난 거죠. 사실은 파라셀수스 이전의 의학은 의학이라 부르기가 어렵습니다. 이제서야 비로소 파라셀수스 그건- 이후에 그렇죠. 의학이라는 예, 단어가 그거는 그냥 철학이고 아. 파라셀수스는 배아 같은 거죠. 배아? 생물학에서 배아. 아직 인간 되기 전에 아. 수정란
방금 설명해 주신 거 들으면 네. 파라셀수스는 연금술사가 아니었던 거 아니에요? 최초의 의사였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아닙니다. 파라셀수스는 수은을 되게 좋아해가지고 설마요? 수은광이었거든요. 술을 마셨어요? 이제 자기는 안 마시고 남한테 주는 걸 좋아했죠. 그럼 그 양반도 이상한 양반이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매도 환자가 오면 수은 처방했어요. 그러니까 파라셀수스가 그러니까 수은을 활용한다고 해서 연금술사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게 어떤 거냐면 외부의 물질을 넣어서 치료하는 건데 그전에는 동물이랑 식물만 썼어요. 약초를 쓰거나 이런 것들. 근데 파라셀수스가 처음으로 광물을 쓰기 시작했어요. 금속을 소량 복용하면 그 병을 나을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게 동정요법. 전형적인 연금술적인 발상의 영향을 받은 거죠. 연금술적인 생각이다. 사실 연금술의 과정에서 사람들이 연구를 했기 때문에 물질을 다룰 수 있게 되고 사람들이 막 금속도 쓰고 여러 가지 쓰게 되는 거죠. 결국에 요약한다면 물질을 다룰 수 있는 학문의 시작점 정도로 보는 게 연금술의 가장 올바른 해석이라고. 근데 이건 사실 약학과 의학적인 거고 우리가 상상하는 좀 더 허황된 파라셀수스가 왜 연금술사인 걸 이야기하면 그 호문쿨루스라는 게 있어요. 호문쿨루스. 만들어진 인공 생명체 이거를 연구했던 게 파라셀수스였어요. 진짜요? 그때 되게 허무맹랑한 게 그 인간의 정액을 플라스크에 넣고 그 말의 똥과 섞은 다음에 똥 무더기에 놔두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40일쯤 지나면 그러면. 거기서 투명한 작은 인간이 생긴다. 인간을 만든다. 네. 근데 이 인간은 인공생명체인데 모든 지식을 알고 있다. 그래서 파라셀수스는 얘한테 물어봐서 병을 다 치료하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생명과학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냐면 완전한 정상들이 없네, 다들. 얘는 뭐 당연히 그랬어요. 사책서를 말이 안 된다고 부정했는데 이건 더 말이 안 되는 건데. 더 말이 안 되는 행동을 근데 말똥을 놓고 뭐 사람이 본업은 또 잘하고 있으니까. 근데 이게 어떤 거냐면요. 그 최초의 인류 최초의 야외 배양 기술이 탄생한 순간이라고 많이 말해요. 똥이 산화되는 것에 온도를 40도 정도에서 한 40일간을 유지하면서 네. 여기 세균들이 자라날 수 있게 만드는 환경을 처음 해봤던 거예요. 세균을 길렀네. 사람을 실험으로. 기른 게 아니라. 그렇죠. 사람 절대로 못 만들었죠. 어. 그러면 이제 어쨌든 현재 21세기를 살아가는 화학자시잖아요. 로서 연금술 우리가 지금 취미는 과학에서 연금술을 다루는 게 이게 진짜 과학이라서 그런 건 아니고 뭔가 과학에 어떤 미친 영향에 기여가 있을 건데 객관적으로 평가하시면 연금술이 기여한 바를 어떻게 화학에 보세요? 대한 기여는 엄청나게 크죠. 왜냐하면 과거 연금술사들이 썼던 장비나 환경을 보면 지금 실험실이랑 완벽히 똑같아요. 진짜요? 연금술 과정에서 만들어진 제일 중요한 게 고농도의 에탄올이에요. 고농도 에탄올. 우리 보는 와인이나 맥주 정도가 아니라 네. 소독할 때 쓸 정도의 높은 퍼센트의. 네. 두 번째가 산이에요, 산. 산. 강산성 물질들. 음. 제가 되게 좋아하는 표현 중에 하나가 실패했다고 다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다. 어. 이런 말이 있는데 끓이고 추출하고 분리하고 이게 지금도 쓰기 때문에 그 과정이 없었으면 현대화학은 되게 비루했거나 아니면 그냥 학문의 틀도 못 갖춘 모양이었을 거고 연금술이란 거는 가치가 낮은 걸 비싸게 바꾸잖아요. 지금의 화학자들도 연금술을 표방하는 분도 많아요. 의학에서 연금술은 어떤 의미일까요? 제가 이 그 녹화하기 전까지만 해도 연금술은 배격해야 되고 연금술이 우리한테 준 영향은 아무것도 없고 그냥 단순히 내가 존경하고 좋아하는 파라셀수스가 연금술사였네 정도라고 생각했는데 예, 예. 요 녹화를 하면서 촬영하면서 생각이 좀 바뀌었어요. 왜냐하면 의학은 응용과학이거든요. 저희는 저희 혼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저희는 핵생물학이 발달해야 되고 예, 예. 화학이 발달해야지만 그렇죠. 성립되는 학문이거든요. 그런데 연금술사들이 화학에 발전에 크게 영향 줬잖아요. 그러니까 뭐 굳이 따지면 제가 여기 오기 전까지만 해도 연금술은 우리 아버지가 아니다라고 말하려고 왔는데 생각해보니까 우리 할아버지쯤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화학이 우리 아버지니까. 아니면 뭐 우리 뭐 의붓 아버지? 의붓 할아버지. 의붓 할아버지 정도. 의붓 할아버지. 허무맹랑한 말을 많이 하던 할아버지. 뭐 사실 연금술사를 저는 이제 초반에는 이건 다 사기다. 진짜 나쁜 사기다. 라고만 생각했었는데 다는 사기가 아니었다라는 걸 좀 깨달았어요. 라부아지의 파라셀수스. 약간 상징적인 진짜 새로운 어떤 그런 그 화학과 의학의 기틀을 이제 만든 어떻게 보면 첫걸음을 좀 내디든 그런 존재들이 좀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그 뒤에 연금술사들은 아예 싹 다 사라졌습니까? 사라졌죠. 청소된 사람도 있긴 한데 네. 솔직히 후기 연금술, 그러니까 이제 화학이나 과학이 만들어지면서 변환될 무렵에는 거의 다 사기꾼밖에 없었어요.
후기에는 네. 연금술이 아니라 연금 사기꾼이라는 직종으로 이제 알케믹 프라우드라는 명칭이 있어요. 사기는 결국에는 좀 크게 한탕을 해먹어야 돈이 되잖아요. 네. 막 서민들 등쳐먹어봤자 얼마 안 되니까 그렇겠죠. 예. 좀 귀족들 아. 혹은 돈이 많은 사업가한테 가서 내가 금을 만들 수 있다. 아, 금을 만든다. 네, 보여줄게 예. 하면서 납이 실제로 요오드, 아이오딘이라는 물질을 만나면 네. 금가루 같은 형태를 만들어요. 보면은 솔직히 납을 넣었는데 금이 막 흩날린다. 아, 사기꾼이네. 마술이지 그거는. 필터로 걸러도 진짜 금 같거든요. 이런 걸 보여주면서 나에게 투자를 해라. 투자해주면 내가 돈을 불려주겠다고 돈을 받아요. 그러면 도망칩니다. 다음 옆에 동네가 또 사기를 쳐요. 이러다 잡히면 목이 잘리는 거예요. 이렇게 청소된 사람들이 있고 네. 그리고 이제 화학으로 바뀌면서 연금술이 서서히 사라져가지고 막을 내리는 거예요. 오늘 좀 어떠셨습니까, 다들? 예. 저는 연금술은 제가 사실 뭐 개인적으로 큰 관심이 없는 주제였는데 극혐 주제였죠, 본인한테는. 아니 극혐이라기보다는 생명이 너무 많이 죽으니까. 그죠? 뭐 아까 뭐 정액을 뿌리고 말똥을 섞고 막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죠? 네, 네. 예. 근데 제가 연구하고 있는 사실 진화생물학도 굉장히 연금술적인 어떤 관점이 들어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환경에 더 잘 적합한 쪽으로 변화한다. 말하자면 생물의 연금술 같은 느낌이 있다는 느낌이 들어서 당시에 이 연금술이라고 하는 워낙 유명한 분들, 저는 그렇게 유명한 분들 다 연금술사인지 몰랐는데 어쩌면 나도 그 연금술사의 계보가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고민을 한번 시작하게 되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우리 장원재 교수님 덕분에 네. 또 연금술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 연금술은 뭐다? 연금술은 가치가 떨어지는 것을 금처럼 고귀하게 바꾸려는 노력이다. 정도로 볼수 가치가 있을 것 떨어지는 것을 금처럼 바꾸려는 노력이다. 뭐 저는 여기 와서 이제 연금술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전도가 돼서 아 진짜요? 그 정도예요? 원래 여기 올 때까지만 해도 뭔가 파이터의 기질로. 그렇죠. 연금술과 대결하겠다 이런 말로 나왔는데 실제로 또 파이팅 하시잖아요. 복싱도 네. 하시고. 예. 그래서 이제 겸손한 마음으로 예. 연금술 신도가 돼서 나가기로 했습니다. 아, 그렇죠. 이분도 그때 당시 태어났으면은 저희 피 뽑고 계셨을 돈 수도 무진장 벌었을 거예요. 예, 예. 잘못된 처방 내리면 그 말로만 듣던 꼬리칸인가? 이런 데가 있었군. 근데 좀 어째 음침하네. 정말 공포가 오는 거예요. 그러면 흰 뭐가 팍 튀어. 그 어떻게 그거를 먹어요? 아이고 갈로 아이고. 야 우리의 구원자. 나 우리 구해주러 왔구나. 꼬리칸이 딱 곤충 먹기 좋은 곳 아닙니까? 곤충 먹기 좋은 곳, 만나기 좋은 곳이 아니라요? 아 우리를 구하러 온 게 아니라 벌레를 먹이러 왔구나. 곤충 미식회 하는 겁니까? 아 이거 비주얼. 형님 몇 말 올려드릴게요. 뭐 하시는 거예요? 아니, 근데 우리가 왜 이렇게 먹고 있어야 되지? 영양학적으로 보면 의외로 곤충이 되게 좋아요. 닭가슴살 대신에 바퀴벌레 먹는 게 효과는 더 좋을 수 있어요. 갈로아 씨, 바퀴벌레를 좀 먹어본 적 있습니까? 얼마든지 트라이할 수 있습니다. 네, 날개 딱 잡아가지고 이렇게 아우. 그런 거는 이걸 알겠어요. 근데 곤충으로도 정말 대체식이 될 수가 있겠구나.